네, 안녕하세요. 솔리덕스 교육의 완전정의 플레이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플레이 솔리덕스 2020 베이직 교재로 학습하시는 많은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프터 강의 교재 풀이과정 강의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강에 이어서 2강도 스케치 강의가 될 텐데요. 플레이 솔리덕스 2020 베이직 애프터 강의 2강은 교재 140페이지 9번 12번 도면 풀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40페이지에요. 140페이지 9번, 12번. 자, 9번 도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9번. 네, 그리고 12번. 어떠세요? 일반적으로 솔리드웍스의 스케치 연습하고는 조금 더 다른 형상의 도구들인 거는 확실하네요. 그죠? 아마 9번은 좀 쉽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도면이어서 웍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연습하실 때 약간 헤맬 수 있는 도면인 거고요. 그리고 이 12번 도면은 이게 패턴 같으면서도 패턴은 아닌, 네, 패턴 가지고 안 만드셔도 네,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원 세 가지로 스케치 완성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문서, 자, 파트 문서 실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강의를 들으면서 보셨겠지만 거의 대부분 스케치 연습은 정면에서 작업을 할게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자, 정면에 스케치를 실행을 했습니다. 자, 실행했고 저는 역시 선 스케치를 가지고 일단 필요한 부분 먼저 완성을 좀 해 놓으려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노란색 가이드를 타고 그리면 조금 더 단순하면서도 반듯한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랫부분도 하나, 둘, 셋. 자, 오프셋은 아니에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오프셋은 아니고 저는 바깥쪽과 안쪽을 거리를 두고 오프셋처럼 선 스케치만 일단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치수로 갈아타서 몸통 자체 치수 주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몸통 치수 얼마? 34만큼. 그 다음에 한쪽 벽의 높이는 24고요. 그리고 또 반대편의 높이가 2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쪽 사이즈는 사실은 여기는 폭에 대한 깊이가 따로는 안 나와 있어요. 아마 다른 방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이 선과 선 사이 아래쪽 폭은 확실하게 7입니다. 이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끝을 어떻게 작업을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빼꼼 치수 잠깐 보시면 이 R10 반지름이라는 건 결국은 이 폭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R8 반지름 8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 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작성하실 때 거의 대부분 뭐 생각하셨나요? 여기 작업할 때 거의 대부분은 사각형 그려서 필렛 해야지 그 생각하셨을걸요? 근데 그 필렛 안 들어간다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번 보세요. 아까 여기가 10이라 그랬죠. 그리고 제가 아예 이쪽을 선 스케치로 하나를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쪽 꼭지점에 주면 알아서 필렛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필렛은요, 이 폭, 그러니까 필렛하고 싶은 이 거리가 R값하고 똑같은 값으로는 필렛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필렛했을 때 이쪽은 이 남아있는 선이 살아있을 테지만 지금 제가 마우스로 건드리고 있는 이 선, 여기를 같은 간격으로 필렛을 줘버리면 여기는 0이 되는 거죠.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의 필렛에서는 이렇게 같은 거리의 반경값을 작업하면 한쪽 요소가 이렇게 사라진다, 네, 이런 에러로 표시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 그러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두 가지예요. 제가 이쪽은 생으로 만들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든 상태에서 필렛을 하려고 했으나 에러가 났다 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 다 잘라내지 마시고요. 저는 원 스케치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컨트롤 키 눌러서 상단부와 탄젠트, 상단부와 탄젠트 이렇게 벽으로 붙였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요소 잘라내기로 이쪽을 다듬고 이쪽 끝을 다듬으면, 먼저 지금 여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 다듬으시면 안 되고요. 치수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얼마로요? 반경이 10으로.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기를 하시면 스케치는 보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아, 이렇게도 작업을 하는구나 라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사각형으로 그렸다가 필렛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때, 네, 그럴 때 작업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이쪽은 여기 지금 같은 간격으로는 필렛 안 들어가요 라는 기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저희는 어떤 도구를 쓸 수가 있냐면 이 3점호라는 도구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꼭지점에서부터 요 꼭지점까지, 네, 클릭하시고 상단부로 살짝 볼록하게.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지금 제가 이쪽에는 표시를 안 했지만 사실은 여기는 지금 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 컷의 원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이 조건을 그대로 따라가면 컨트롤 키 눌러서 점과 점이 어떤 상태? 수평 상태.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점과 점이 수직 상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굳이 이쪽 부분에 탄젠트를 주지 않아도 이 수평 수직의 조건에 의해서 반원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 부분에는 R8. 그럼 벌써 웬만한 사이즈 다 나왔네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끝단의 못따기는 얼마를 주시는 건가요? 못따기는 5만큼. 클릭. 자, 이렇게 해서 가로 5, 세로 5. 자, 이렇게 못따기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도면만 보고 작업하셨을 때랑 제 풀이 과정이랑 비교하면서 보셨을 때랑 비슷한가요? 네, 조금 다른데? 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직접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았네요. 자, 이쪽 부분은 제가 원을 그린 다음에 치수를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자, 파이가 8이죠. 8. 그 다음에 우리가 요소 잘라내기로 이 가운데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 아마 구속 조건이 풀리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이 부분 구속 조건 입력할 때랑 네, 같은 조건이에요. 점과 점을 수평, 점과 점을 수직, 이렇게 수평 수직 구속 조건을 입력하시면 이 원도 얼마든지 수직. 그 다음은요, 다시 한번 점과 중심점을 선택해서 수평. 이렇게 구속 조건 입력하시면 깨지는 거 막으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턱을 잘라내기 하시면 완벽하게 스케치를 완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0 베이직 교재 140페이지 9번 도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일시정지 눌러놓고 같이 따라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 거 갈까요? 이제 두 번째 12번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도면은 저랑 같이 만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또 역시 제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자, 저는 정면에 스케치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각형 하나를 그릴게요. 자, 원점을 기준으로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마지막 선분에서 네, 선 스케치, 뭐 중심선 하셔도 되고요. 수직하는 선 하나를 그려서 이 아래쪽 센터 점으로 클릭해서 제가 삼각형 하나를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선은 수직, 그러니까 좌우가 대칭하는 선을 지금 만든 거예요. 네, 이 구속 조건 하나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치수, 자, 이 아래쪽 치수는 얼마냐면 15만큼이래요. 그 다음에 이 높이가 12만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원의 위치를 작성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두 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보조선 2개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가운데 크로스되는 이 보조선의 중간 점이 원점하고 수직, 그러니까 이 선의 한복판에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선으로 먼저 한번 선택했다가 가운데 쪽으로 마우스를 이동해 보면 이렇게 중간점이라는 게 잡힐 거예요. 스냅으로.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중간점이다. 네,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거든요. 중간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컨트롤 키 눌러서 선하고, 중간에 있는 선이요, 완전히 한복판은 아니고요, 바로 옆에 일치, 그냥 한쪽으로 붙여주기만 하시면 돼요. 높낮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높낮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점이 아니라 일치로, 네, 가운데 잡았어요. 그러면 좌우가, 네, 이렇게 대칭하면서 작동을 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치수는 이 가운데 치수,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사이즈가 20이래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아직 우리는 뭔지 모르니까 이 포인트의 끝점에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이 끝점에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끝점에 동그라미 하나. 자, 이렇게 동그라미 3개를 그렸습니다. 자, 임의로 그렸어요. 자, 비슷하게 사이즈를 맞춰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작업하느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꼭지점에 이 요소들이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네, 이 가운데 꼭지점이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원하고 일치 한번, 네, 그냥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한번 이 꼭지점이 이 옆에 있는 선하고 일치 한번. 네. 그러면 일단 2개의 요소가 원점을 통과하는 사이즈가 됐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 눌러서 이 모든 원 3개, 동그라미 3개는 모두 같다, 동등이라는 구속 조건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동등. 이 요소 하나를 파이가 얼마예요? 23만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이 20이라는 치수에 의해서 아래쪽에 있는 원 2개는 완전정의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끝단에 보시면 이 마지막 원의 위치를 잡는 게 지금 이 원점에서부터 이 끝점까지의 뭐예요? 다이렉트 거리값이 18이래요.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네, 요 끝단에 있는 점까지 마우스를 들어서 여기가 18만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 저자의 의도는요, 여러분들이 구속 조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쓰시는가,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도면이에요. 네, 뭐 잘라내는 거 하나도 없이 지금 거의 다 구속 조건 이용했죠. 가운데 있어라, 또는 끝점에서 만나라,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운데 배치가 되어라 라던가, 그죠? 모든 원이 동등이다 라든지, 여러분들의 구속 조건을 활용하기 위한 도면이었기 때문에 구속 조건을 잘 사용하셨다면 힘들이지 않고 도면을 완성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140페이지 9번, 12번 도면 한번 풀어봤는데 어떠세요? 네, 이 저자의 의도를 알고 도면을 또 모델링 하는 거랑 그냥 퓨어의 상태에서 작업 한번 해보는 거랑 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나 이 도면 연습 안 하고 건너뛰었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구속 조건 쓰는 연습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손에 많이 익히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교재에 있는 애매한 풀이 과정, 그리고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연습 도면 2가지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 3강하고 4강부터는요, 스케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더 특수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도면 풀이 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고, 나는 이거 풀이 과정 보고 싶은데요, 교재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거 풀이 과정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메일로 제보를 해주셔도 좋고, 뭐 댓글로 제보를 해주셔도 좋고, 카페로 제보를 해주셔도 좋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제보를 해주시면 애프터 강의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솔리덕스 작업 되시고 저는 다음 애프터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덕스 교육의 완전 정의 플레이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안녕.